안녕하십니까. 명의 김경민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격국 나머지 비운을 부분을 이제 배워보겠는데, 이 명랑에서는 실제로 이 격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100마디의 말보다 한마디의 하나의 물정이 중요하듯이 100번 설명하는 것보다 100마디 막 설명하는 것보다 당신은 격이 정관격이야. 그래서 그냥 일반 공무원으로 계속 하는 게 좋아. 딱 이렇게 하면은 듣는 사람도 금방 이해가 되는, 내가 정관격이구나. 이런 식으로. 근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격이라는 거는 짜임새다, 짜임새.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집이 있으면은 초가집도 있고 양옥집도 있는데, 이 양옥집도 뭐 3층집도 있고 2층도 있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스레처 집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집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의 딱 어떤 보고 난 뒤에 뭐다 딱 이렇게 한마디를 할 수 있는 어떤 짜임새, 그걸 갖다가 여기서는 격 내지는 격국이라 했는데, 그거는 크게 딱 가장 알기 쉽게 단순하게 구분을 하면은 내격과 외격이 있는데, 이 내격은 월지를 기준으로 해서 십성격을 의미하고, 외격은 한두 개의 태왕한 것 때문에 신강시 의미가 없는 사주와 극단적인, 그러니까 외격하면은 가장 딱 먼저 뭘 생각하시면 되는가 하면은 한두 개의 사주 글자가 많아가지고 신강신약이 의미가 없는 그런 사주다. 그래서 빨리 생각하실 게 일행 덕기격, 이걸 갖다가 머리에 떠올리시면 되는 겁니다. 키워드. 외격하면은 가장 쉬운 게 이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행, 오행 중에 일행이 기운을 얻었다. 이런 식으로.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죠. 이 사주는 전부 목입니다. 이 사주는 목화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행 중에서. 그래서 이런 사주들을 흔히 외격이라 한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십성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십성격 기억나시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제일 중요한 이 빨간 부분, 이 부분은 나를 의미하고 격을 잡을 때는 항상 이 월지 이 월지를 딱 기준으로 삼았다. 그래서 이 월지 속에 들어있는 각각의 지장간에 들어있는 기운, 지장간을 가지고 그 지장간의 기운이 여기. 이게 여기 어떤 글자가 투관이 되었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신기. 자, 지장간 중에서 개신기 중에서 신금이 투관이 되었네. 그럼 이 신금이 투관이 되었다. 위로. 그럼 이걸 격으로 잡는데, 이것은 나를 기준으로 해서 상관이다. 그래서 상관격이 되었다. 이게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린 부분입니다. 근데 그러면 이 외격은 어떻게 되느냐? 자, 이 외격을 보시면은 이거는 그럼 이것도 보면은 이 설토 안에 이게 축무의 축술인데, 자, 보시면은 이게 앞에 보셨던 사주입니다. 요 네 글자만 가져왔는데, 여기도 보면 술은 여기 신금, 정화, 무토가 있어서 무토가 이게 위로 투관을 했네, 이 글자가. 그래서 나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이거는 급제격이 아니냐. 급제격. 이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이걸 기준으로 해서 보면 급제격이 맞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 가만히 보시면은
이 사주는 보시면은 나를 도와주는 인성이 여기 하나 있습니다. 하나 있고, 그 다음에는 인성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밑에 비견이 있고 보시면 이거는 토금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토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토금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토금 이거는 옆에 있는 이 양신 성상격으로도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앞에 있는 십성격은 이거는 신강신약 구분이 됐다는 거. 여기 보시면은 목화토금 다양하게 있고, 여기도 보면은 목, 수, 목, 화, 토 다양한데, 이거는 오로지 사주가 두 개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이것도 보시면은 이거는 목 하나 있는데 주위에 다 톱밖에 없다는 겁니다. 토. 그다음 이거는 보시면은 있는데 옆에 있는 요 개수 빼고 나면 더 보면은 목, 토. 그다음에 이건 전부 수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보면은 사주가 편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주들은 보시면은 종격, 이 사주들의 기운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토, 목, 이 사주들의 특징은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이 부분을 표시를 해놨는데 어떻습니까? 사주 8글자 중에서 이 글자는 6글자가 다 물이라는 겁니다. 물. 이 글자도 보시면은 7사주 한 8글자, 7글자가 다 토라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보시면은 여기는 수목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지만은, 자, 정임합으로 되면 이게 목으로 바뀌고, 인해합으로 하면은 또 이것도 목으로 바뀌고, 그리고 그러면은 또 목생화를 해주기 때문에 목생화. 이 사주는 결국은 보면은 거의 화로 됐다고 봐도 큰 과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 사주가 완전히 이 기운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나는 이 기운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너무 강하니까. 예를 들어서 사주에 어느 정도 물이 많다. 그러면 그 물을 막아줄 수 있는 토가 있으면은 사주가 중화가 되겠죠. 근데 지금 보시면 여기 있는 이런 사주들은 너무 이 엄청난 물을 갖다가 무토가 막는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막 사주 전체가 불인데 이런 불을 갖다가 물이 끈다. 현실적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그리고 나는 연약한 개수입니다. 조그마한 물, 이 개수인데 오로지 도움되는 거는 옆에 있는 요 조그만 내 동기밖에 없는데 이것마저도 토국수 당해가지고 이 개수가 힘을 못 쓴다는 겁니다.
그러면 큰 의미가 없다고 보면은 이 사주는 있는 거는 오로지 내를 도와줄 기운은 하나도 없고 전부 나를 죽이는, 나를 극하는 기운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주들은 이 기운이, 특정한 기운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거는 신강신약의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왜? 이 글자를 거스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이 사주, 이런 형태의 사주는 신강신약의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왜? 이걸 갖다가 어떻게 그걸 하고 내가 이걸 이용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차라리 이런 사주는 내가 그냥 따라가는 게 낫다. 따라가는 게 낫다. 그래서 종격이라는 겁니다. 종격. 그러니까 종재. 여기 있는 이 글자가 목국토니까 재성, 그래서 종재격. 여기 있는 이 글자가 토국수, 관이니까 종살격 내지는 종관격. 그 다음에 이 글자는 여기 있는 거 내랑 똑같은 거랍니다. 내랑 똑같은 거. 그래서 이거는 종왕격. 다 종자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여기는 이건 잘못됐네. 여기는 금이 와야 되는데 표시가 잘못됐네. 자, 이거는 보시면은 여기 있는 게 나를 도와주는 인성. 그래서 이거는 종왕격.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너무 한 기운이 강해서 나는 이 기운을 벗어날 수가 없다.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차라리 이 기운에 따라가서 따라가서 사는 게 더 낫다 해서 이런 격들을 종격이라 한다. 종격이라 하는데 여기 있는 글자가 나를 기준해서 뭐냐? 나를 이기는 글자니까 종살격 내지는 종관격. 또 어떤 분들은 종 두 개를 합쳐가지고 종관살격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여기 있는 게 재성이면은 종재격. 여기 있는 게 예를 들어서 무신이 왔다. 시민은 그냥 토생금해서 이거는 종합격이다.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같은 기운이면은 왕성하니까 종왕격. 또 나를 이건 종강격. 강자는 잘못 들어갔네요. 이게 너무 강해서 내가 이길 수가 없다. 그냥 따라가자. 그래서 여기는 이걸 항상 격은 월지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 월지를 보고 격을 정하는데 따를 종자로서 종재, 종화, 종살, 종왕, 그 다음에 이거는 종강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화기격은 뭐냐? 화기격은 이 화자라는 거는 보시면은 변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변했다. 자, 이것도 보면은 어디서 많이 보던 글자죠. 우리 처음에 한 몇 달 전에 그 합을 배울 때 각기합, 천간의 합 중에 각기합이 있다가 을경합, 병신합, 그다음에 정임합, 무게합. 천간 10개 중에서 합을 하는 거는 2개씩 짝을 지어가지고 5개가 있다 했는데 그 5개 기억나실 겁니다. 자, 각기합, 을경합, 병신합, 정임합, 무게합. 근데 이 화기격은 지금 당장 이해하시기는 좀 힘들지만은 이거 보시면은 여기 각기합. 근데 각기합은 토로 되죠, 토. 근데 이 토가 월지의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갑기, 합화, 토. 갑기가 합쳐서 토가 되었다. 그래서 이거는 전문적인 용어로는 저희가 이제 막 가색격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냥 이거는 화토격이다. 그냥 뒤에 겁니다. 화토격.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더 쉬울 겁니다. 그래서 아, 이런 식으로 격을 구분하는구나. 자, 마찬가지로 이거다 보면 이 을경합. 근데 여기가 금. 병신합인데 여기가 수. 정임합인데 여기가 목. 무게합인데 여기가 화. 이런 식으로. 이게 화기격이라는 거는 합쳐서 기운이 변했다는 겁니다. 뭘로 변했느냐? 토로 변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이거는 그냥 다 토의 의미를 가진다는 겁니다. 토의 의미가 있다. 그럼 이거는 을경합하면 이거는 을경합 금의 의미가 있다. 물론 이게 이렇게 됐다 해가지고 이 일간 자체가 토로 바뀌는 건 아닙니다. 내가 바뀔 수는 없다는 겁니다. 아니지만은 이게 내가 일간이 토로 바뀌는 건 아니지만은 이거는 결국 토의 의미를 가지고 사주를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럼 내가 그럼 바뀌었느냐? 바뀐 건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 금의 의미를 더 많이 부여해서 통변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보시면은 방식은 똑같습니다. 병신합, 합인데 수. 그 변하는 기운이 월지에 들어있고, 합치면은 그 변하는 기운이 여기에 들어있고, 합치면은 그 기운이 여기에 들어있고,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게, 이 토가 주위에 보시면 토가 많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기운이 강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이게 합쳐가지고 이렇게 변하는데 이 부분이 약하거나 이 토 기운이 약하거나 옆에서 어떤 충을 받는 이렇게 하면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마찬가지 이것도 보시면은 금인데 주위에가 다 금이죠. 그 다음에 수인데 여기 다 수입니다. 물. 그 다음에 무기합 화인데 이게 다 화입니다. 이런 식으로. 정임합은 목인데 다 목이죠. 그래서 화기격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천간합에 따라 가지고 5개가 있는데 합을 한 기운이 여기에 자리를 잡아야 된다. 여기에 자리를 잡아야 되고 이 기운이 강해야 된다. 주위 세력을 봤을 때 마찬가지로 자기의 세력이 많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합을 했는데 그 기운이 여기에 있고 이 기운이 강하다. 그러면은 이 사주는 화기격으로 분류를 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앞에 있던 것들하고는 완전 틀리죠. 이런 거는 화격이 된다. 여기도 물론 무게합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무게합을 했는데 여기는 화가 아니고 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화기격이. 그렇지만 이런 경우는 합쳤는데 여기가 불이 되고 여기가 강하다. 이래서 이거는 화기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좀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일반적인 사주는 그냥 십성격을 따르면 된다. 십성격.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사주를 딱 봤을 때 이건 뭐 이 기운이 너무 많다 이러면 한 번쯤은 이 종격이 아닐까 이렇게 의심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주를 보면은 식상이나 재성, 관성은 안 보이죠? 요거는 인성, 비견급제, 인성. 여기도 보면은 비견급제, 인성. 여기도 보면은 여기는 나를 도와주는 기운이 하나도 없죠. 여기는 나를 도와주는 기운이 너무 많고 나를 도와주는 기운들이 여기는
나를 도와주는 기운이 여기 하나 있기는 있는데 수가 없죠. 그래서 나를 도와주는 기운이 여기는 비겁이라든지 인성이 아예 없다는 겁니다. 여기는 인성이 비겁이 하나 있기는 있는데 밑에서 그걸 당해서 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비겁이라든지 인성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도 보면은 이걸 무신으로 보면은 나를 도와주는 기운은 인성은 아예 없다는 겁니다. 인성은. 그래서 보시면은 종을 한다는 얘기는 나의 기운들이 나를 도와주는 기운들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없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내 기운이 너무 강하다는 겁니다. 내 기운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주가 보면은 딱 보시면은 털이 앞에 있는 이것들이랑은 털이 완전 틀리다는 겁니다. 털이. 그리고 외격에 이제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은 잘 없는 사주. 자, 일행 덕기격, 목화, 양신, 성상격. 이게 목화 같으면은 화토도 있겠죠. 화토. 예. 토금도 있고. 무슨 말이냐면은 양신, 성상격은 기운이 두 개밖에 없다는 겁니다. 목화, 그다음에 토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말씀하시기에 이 두 개의 기운이 서로 도와주는 기운, 이렇게 목생화 이런처럼 이렇게 목생화, 그다음에 토생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전부 토금이나 목화, 그다음에 뭐 수목 이런 식으로 서로 상생이 돼야 서로 도와주는 기운이 돼야 이게 양신 성상격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천간과 지지가 똑같은 기운으로만 되어 있으면 천간은 천간대로 지지는 지지대로 똑같은 기운으로만 되어 있으면은 양신 성격을 보는 분도 있는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큰 차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행 덕기격은 쉽게 구분이 되죠. 다 똑같은 거로 되어 있으니까 아래 위로가. 근데 실제로 사주 감명을 해보시면은 여기 있는 이런 사주들이라든지 여기 있는 이 외격의 사주들은 실제로 100명이 감명을 하러 오면은 그 비율이 많아봐야 5명입니다. 5명. 그만큼 작다는 겁니다. 작고 또 엄밀하게 이 종격을 외격을 엄밀하게 해석을 하면은 100명 중에서도 2~3명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는 격을 따지면은 여기 있는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이고 여기 있는 이 부분은 정말 저도 사주를 감명을 많이 하지만 1년에 저도 여기 있는 이런 사주들은 1년에 그냥 한 2~3명 볼까 말까 합니다. 그 정도로 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앞에 설명한 10성격만 가지고 이해를 하셔도 충분하고 또 딱 이 사주를 봤을 때 이렇게 짜임새가 이렇게 딱 짜여져 있다. 이렇게 그러면은 이거는 이렇게 외격으로 봐야 되는구나. 그래서 어디 갔는데 그 설명하시는 분이 뭐 당신은 종격이야, 뭐 합격이야 이렇게 하면은 이게 그 말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로서 제가 강의를 드린 지가 30강이 되었는데 제가 대충 기본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것만 충분히 이해를 하셔도 어디 가가지고 사주 감명받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이해를 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겁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